안녕하세요. 네. 조촐하게 오셔서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 이거 영어에 여기 설명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켜지지? 안 켜지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준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니까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직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요. 지난 3년 동안 시험 범위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과서도 어차피 2015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냥 무조건 올해는 무조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교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은 괜찮으실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그 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험이 대략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 시험 범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두 가지였어요. 반송고가. 뭐냐면 교과서 2과. 비상에서 나온 교과서가 있는데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이렇게 중간 기말 이렇게 봅니다. 8과가 있는데 그래서 2과씩 봐요. 그래서 2과 1, 2, 3, 4, 5, 6, 7, 8 1년 동안 써요. 근데 1과부터 8과까지 갈 때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일정한 난이도예요. 난이도가 올라간 건 어디서 올라가냐면은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3월, 6월, 9월, 11월을 보거든요.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3월,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근데 얘는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근데 맨 처음에 보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년, 지난 3개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에 19년 이렇게. 3개년 걸 봐요. 작년에 20년, 19년, 18년이었어요. 올해는 21년, 20년, 19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중복이 돼요. 얘는 어차피 작년에 애들이 안 왔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과서 2개랑 교과서 2가 그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작년에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반송고에서. 영미 소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플러스 이제 작년에 영미 소설이었는데 영미 소설이 뭐였냐면 솔직히 저는 제가 미국에서 제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었어요. 마지막 입새라고 아시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글로도 안 읽어봤어요. 그거를. 근데 마지막 입새가 들어갔더라고요. 양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미 소설까지 들어갔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읽고 해석을 할 줄 알면은 그냥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 확인 문제 같은 거였어요.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그러니까 잘 못해가지고 틀리진 않아요. 어디서 가장 어려워하냐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를 제일 어렵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기본을 알려주시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시험의 주요 특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째 항목을 보시면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단편 소설의 난이도는 아주 쉽게 출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마 올해 추가될지 모르겠어요. 얘도. 왜냐면 이게 작년에 처음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거 추가시켜도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결정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뒤를 가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험 범위거든요. 네.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2가 말씀드린 2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개수가 지문수가 29개예요. 이 모의고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 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4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실제 시험이랑 저희가 적중시킨 문제들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건 저희가 적중시킨 문제들, 그 위에는 실제 시험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게 하나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29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29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30개예요. 왜냐면 지문이 긴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2개짜리예요. 예, 그래서 3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3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중학교 때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학교 이제 3학년에서 거의 웬만한 학교에서 교과서가 2과가 들어가요. 이 한 과당 모의고사 지문으로 따지면 몇 개라고 볼 수 있냐면
한 4개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한 과에 4개. 그러니까 2과를 보죠, 애들이 중학교 때. 그러면은 8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송고를 가게 되면은 모의고사가 30개니까 한 4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 저 교과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6배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되게 적응하기를 힘들어해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중학교에 비교해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진 않아요. 합니다. 근데 그럼 6배만큼 열심히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이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예. 그리고 단편 소설은 지문이 딱 1개였고 그 밑에 보시면 모의고사 약 18개 분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양도 많았다고. 근데 얘는 해석을 하면 되게,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다뤄줬거든요. 해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갖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22문제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제 맨 밑으로 오시면 5문제인데 반송고가 이 지역에서 서술형 문제를 제일 잘 내요. 예. 이 지역 전체 다 학교에서 제일 잘 냅니다. 제일 잘 낸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일 어렵게 낸다는 얘기예요. 네, 엄청 창의적으로 내세요. 난 이렇게 창의적인 서술형 문제 처음 봤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내십니다. 다른 학교들은 웬만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 형태가. 그리고 매년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는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중간기말 때도 바뀌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평소에 얼만큼 영어 공부를 니네들이 열심히 하냐, 그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어휘 있잖아요. 어휘를 되게 까다롭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에서 있는 어휘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의 바깥에 있는 어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걸 일단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것부터 끝내야지 일단 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휘가 시험 범위 밖에서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나면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한 8점 정도? 적은 점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98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근데 2점짜리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만약에 조금 깎이면 2점 이렇게 깎여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됐고 서술형에서 한 2점 정도 깎였으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급 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어휘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에서 만약에 온전하게 점수를 잘 못 땄다, 그럼 1등급이 안 나와요. 2등급 아니면 3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같은 거는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평소에 계속 쌓는 거밖에 없어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해력. 네. 요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 뭐가 다른지 실제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지문이 있고 시험 범위에 지문이 있고 여기 시험이 있어요. 그럼 시험 범위의 지문이고 실제 시험입니다. 시험지, 시험 문제. 그럼 여기서 그거 아시죠? 컴퓨터 샀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복붙입니다, 그냥. 그 복붙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외우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이제 반송고 시험에서 복붙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틀려요. 그냥 틀립니다. 왜냐면 이 중간 과정이 있어요. 이 중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골라야지라는 생각을 요구해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냐면 얘도 역시 약간 이해력 과정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 이건 많은 케이스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한 케이스란 건 뭐냐면 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해야지. 마치 수학 문제처럼 수학 문제에 어떤 표현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지,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되는데 평소에 이걸 해놓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기간 내에서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진짜로. 근데 중학교 때는 한번 길게 하면 한 4주까지도 하고 짧게 하면 한 2주 정도에서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괜찮은 성적이 나오고. 근데 반송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길게 하면 한 6주 정도 수업을 해요. 한 5주에서 6주를 하거든요. 이 시험 기간에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시험 기간 5, 6주 안에 이 어휘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능력이 키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생기는 거냐? 그냥 평소에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면 그냥 1년 내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쌓이고 쌓였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시험을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 그 기간 내에서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영어만 하지 않잖아요.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과학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게 그 정해진 시험 기간 안에는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더 평소에 쌓아놓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여타 저희만의 이게 특별함이 뭐냐면 그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문항을 적중시킨 게 있잖아요. 문항을 적중시킨 게 있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92%를 적중시켰거든요. 외부 지문이 아니라 거기 단편 소설 있잖아요. 단편 소설 빼고는 다 적중시켰어요. 이건 저희가 적중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 나머지 교과서에서 나온 거나 모의고사 나온 건 다 적중이 됩니다. 왜냐? 저희한테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1년에 자료에 대해서만 정말로 순수하게 한 1,000만 원 정도를 쓰거든요. 전 자료를 그냥 시중에 있는 걸 쓰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고 되게 많은 자료를 모아 놓거든요. 적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초만 해도 애들이 시험을 1학년이랑 2학년이랑 따로 왔어요. 같은 날에. 그래서 1학년이 오후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보를 2번을 냈어요. 전날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아침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찍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모든 게 다 사실은 결정이 난 상태고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서 뭐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고 이런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파이널 수업을 했거든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시험 끝나고 바로 학교 옆이니까 저한테 이제 시험지 갖고 온 애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침에 찍어놓은 거 진짜 4개, 제가 한 4개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그 시험에서 딱 3개 정도가 나왔었어요. 딱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아침에 한 거니까 2시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이렇게 왔어요. 또 다른 애가 그냥 갖고 왔거든요. 제가 그냥 아무한테나 랜덤으로 시험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안 갖고 올까 봐 애들이.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걸 다 틀렸더라고요. 2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너무 심하지. 2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데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내가 2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당시에 기반이 있었어야 돼요. 기본이. 그러니까 그 기본이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인식을 하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본이 조금 없으면 정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보실래요? 어디냐면 여기다 제가 해놨는데 거기 그 17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19페이지 보실래요? 19페이지 보실래요? 제가 이 문제를 아침에 준 거예요. 시험날 아침에 19페이지 보실래요? 문제 똑같죠? 제가 이 문제를 아침에 줬어요. 똑같잖아요. 답도 5번이었어요. 답도 똑같았어요. 이거 답도 똑같았어요. 진짜로 똑같은 문제예요. 아침에 준 거예요. 이거 제가 그날 아침에 이걸 틀려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거 속이 터지겠어요. 답까지 알려줬는데 이거 답이 5번이거든요. 이 밑에 있는 문제 답이 5번이에요. 이걸 틀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거였어요? 이러면서. 진짜로 너무 속이 터지죠. 진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아침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자료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걸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알려주려고 노력해가지고 한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는 어차피 어머님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년 가는 거잖아요. 3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시험부터 모두가 다 잘 보진 않아요. 사실은. 그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반송고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 어떤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A라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똑같이 90점 맞았고 얘도 똑같이 90점 맞아가지고 같은 학교를 갔어요. 반송고를 갔어요. 근데 얘 90점이랑 얘 90점이 겉으로 드러난 점수는 똑같지만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좀 고등학교에 올라갈 걸 대비해가지고 좀 고등학교 단어도 많이 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낼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딱 진짜 중학교 내신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메꾸는 데까지가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노력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것도. 그러니까 얘가 첫 시험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반송고는 4월 말에 항상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한 어느 정도가 있냐면 한 2달 좀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신을 제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면 한 3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내신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 6주 정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 능력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만약에 좀 여기서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좀 괜찮은 아이라면은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시험에서는 썩 마음에 드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 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했던 애들 고등학교 때 받아서 하니까. 저한테 지금 올해 반송고 졸업한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1학년이었죠. 문 닫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이런 어머니가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왜 말씀하셨냐면 1학년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얘가 영어를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감사하다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희 누구누구가 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누구누구가 이러면서 사실은 선생님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문 닫고 들어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얘가 100점을 맞았으니까 문 닫고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지? 혹시 뭐 시험을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 닫고 깨달았어. 꼴등으로 들어갔구나. 네,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얘가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해서 얘가 고3 때까지 수업 계속 들었었어요. 이번에 수능에서 1등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송고에서 사실은 내신 시험을 충분히 그러니까 계속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 다 모의고사잖아요. 어차피 수능 다 모의고사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송고에서 그러니까 시험 대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1등급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근데 안 나온 학교도 있어요. 저 몇 개 학교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몇 개 학교들에서는 학교 시험을 1등급 맞다고 해서도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송고는 충분히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그걸 못 메꿨을 때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좌절감이 들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를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을 받아야 하세요. 네, 열을 받아 하세요. 너희 놈의 새끼 공부 안 했지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느 학교 학생의 어머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려를 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지 어차피 입시 3년짜리인데 1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험에서 몇 점 맞았냐면은 42점 맞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꼴등으로 들어간 것 치고는 잘했더라고요. 맞잖아요. 꼴등한 거 들어간 것 치고 45면 되게 잘한 거예요. 걔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100점을 맞고 솔직히 2학년 때는 얘가 이제 좀 수시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왜냐면 1학기 때 워낙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선생님 저는 그냥 정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내신을 그렇게 엄청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냥 80점에서 한 90점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실력이 엄청 향상된 건 맞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송고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엔 결국엔 나오거든요. 중간에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공부를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럼 나옵니다. 제가 반송고 지금 벌써 5년째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이 기로에서 시험을 못 봤을 때 기로에서 어떤 애는 그냥 계속 나아갔고 어떤 애는 안 나아갔어요. 안 나아갔다는 그게 뭐 답 없죠. 그냥 안 되죠.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계속해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진짜로 적중시키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똑같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꼭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계속해야 돼요. 혹시 뭐 좀 안쓰럽고 그러세요, 아이들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되게 매정하시구나. 안으라고 하시는 본인의 어떤 자녀분들이니까 약간 감정이 저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던데. 네, 진짜로 애들 보면은. 왜냐면 학교 끝나고 오니까 힘들잖아요. 맨날 저희 6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뭐 바로 학교 옆이긴 하지만은 맨날 6시 와가지고 8시까지 수업 듣고 6시 와가지고 9시까지 수업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안쓰럽다고요. 근데 저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졸면은 막 소리 질러요. 수업 시간에. 깨라고.
근데 안쓰럽긴 한데 제가 요 마지막 딱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그 반송고에서 수시로 고대 수학과를 간 애가 있어요. 수학과를 간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공부를 너 평소에 얼마만큼 했냐고 물어봤어요. 평소에 얼마만큼 했냐. 두 가지를 제가 분리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학기 중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이제 방학. 그러니까 수업 안 들을 때 학교에서. 학기 중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학원 수업하는 거 말고 순 공부 시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는 시간 있잖아요. 학기 중에는 한 6시간 정도 했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업 빼고. 그러니까 학원도 빼고. 방학 중에는 한 최소 12시간 정도 했대요. 이거 3년 동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여기 와서 있는 아이만 보니까 이전에 이후에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숙제 같은 건 잘 해오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고,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추억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추억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는 되게 안쓰럽긴 했는데, 만약에 목적이 입시라면 추억이 없는 게 맞죠, 사실은. 그죠? 맨날 코노 가고 이런 건 추억이잖아요. 맞잖아요. 맨날 코노 가고 막 편의점 가가지고 뭐 보고 이런 추억이잖아요. 근데 얘는 추억이 없대요. 애들한테 이 얘기 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죠. 엄청 싫어. 맨 처음에 와 이래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그 핑계, 그러니까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야, 추억이 없대 그렇게 얘기한다 하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마음속에는 난 추억 챙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저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좋은 자료 제공해주고 약간 좀 이렇게 쓴소리도 해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3년, 뭐 이제 큰 자녀분들도 있는 어머님도 있고 처음 자녀분들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3년은 되게 긴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되게 아까 그 친구가 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수능에서 1등급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중간에만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잠깐만 1분, 2분, 3분, 4분, 5, 6, 7, 8분이죠. 반송고에서 1학년에 한 학년에 1등급을 몇 명 맞냐면 12명 맞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분들 자녀분들 1등급 나올 거예요. 제가 한 25명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게 8분밖에 안 계시니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1등급 안 나올 거예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리고 수업은 저희가 이제 2개의 반이 있거든요. 지금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월요일 날 수요일 수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어요. 근데 2개 다 똑같습니다. 들어간 선생님들도 똑같고 뭐 저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2개 그냥 맞는 시간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몇 분 안 오셨으니까 뭐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오랫동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수학 선생님이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네,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실 텐데 오늘 또 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수선하고 그런데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